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요. 원래 실은 정부가 산업, 민간에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빼놓고는 전 세계가 아예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중국은 또 뭐 60조 또 투자한다고 하고요. 네. 자, 근데 영민 매니저,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뭐 법도 안 돼, 이거 그렇죠. 지원도 못 해. 네. 왜 이러는 거죠? 잘하고 있는 반도체인데? 오늘인가요? 뭐 이번 주 중에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죠. 정기국회 일정이 네.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특법 개정안 이게 이제 K칩스법 연장을 위한 이제 조세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게 이제 1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표류를 하고 예. 있으니까 이게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가가지고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 부분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이제 개정이 될지 여부가 이제 미지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이게 반도체가 이제 민간 부분의 이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안위와 이제 연결시키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쇼어링 전부 다 이제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막대한 지금 천문학적인 이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국내에 투자를 했다면 엄청난 이제 고용 창출과 경제적인 이게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울먹겨자먹기로 미국 땅에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지원,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10년 이상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뭐 또 명예를 이제 안고 있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굉장한 위기론이 이제 부각이 좀 맞습니다. 되고 있거든요. 네. HBM 시장 이것도 이제 지금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사실 HBM4부터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로직 다이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GPU 위에다가 바로 이제 D램을 쌓아 올리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거 이제 팹리스 기업들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고 TSMC가 직접 다 만들어 버리겠다 그럴 수 이렇게 있습니다. 나설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 이런 중차대한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 매일경제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제 개혁안에 대한 것들 정치권에서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26조 원 정도 규모로 또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원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일단 세법 개정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지원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게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또 대기업만 또 특혜를 주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특혜를 주는 거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 전략 산업이죠. 네, 국가의 이제 전략 산업을 이제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이제 기업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배경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그범 이게 폐기됐어요. 네, 예. 공장만 이제 때려 지어놔봤자 네. 이게 사실 전력 수급이 안 되면 이제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1년에 필요한 이제 전력이 10기가와트 규모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원전 1기가 보통 1기가와트 정도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이제 전력이 필요한 거고 태안이나 저기 이제 뭐 서해안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끌어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걸 끌어올리는데 이제 전선 설비를 이제 다 깔아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일례로 이제 평택에 이제 공장 지을 때 한 23km 정도 이제 전력 설비를 깔았는데 네. 4천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서해안에서 용인까지 끌어온다라고 하면 거의 거리가 110km 정도거든요. 예. 그럼 거의 5배 정도라고 하면 최소 2조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걸 그럼 민간에다 다 맡길 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전력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3자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전력을 어떻게 이제 조달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또 지원 법안 이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뭐 계속 투자를 해왔지만 엊그제였었죠. 64조를 또 투입한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이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은 정부가 뭐 60조, 100조를 얘기해도 그 누구도 토를 안 달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만 이렇게 민간 영역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위한 그런 법안도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이제 이게 전략 산업입니다. AI 시대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정치권에 한몫하는 또 그런 또 네. 도움과 역할 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말한 용인 클러스터
이제 그 반도체는 그 기존의 석유 석탄 못 씁니다. 신재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 10년 뒤를 봐야 되니까. 그거 한 100kg대 끌어와야 되는데 폐기됐어요. 이 전력목 확충법은. 참 이러니까 우리가 어제 막 ESS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꽤 답답합니다. 뭐 이번 국회는 끝났고요. 22대 국회 열게 되니까 새롭게 또 들어가는 국회 입성하는 우리 정치인 여러분,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적인 마인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준호매니저학원 공매도. 아, 이거 희소식이에요. 이거 오늘 주식시장에도 꽤 기쁠 다행이에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입사자분들이 최근에 예. 요거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김준 매니저님이 맞아요. 해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시스템이 안 된다 이거요. 맞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감지를 차단할 수 있는 거를 각각 증권사별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시 한번 그 전체를 묶는 중앙 시스템까지 완료가 맞습니다. 돼야 되는 네. 건데 그 중앙 시스템이 연내에는 힘들다. 각각 증권사별의 어떤 이제 감지 시스템은 연내에 가능하지만 그거를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은 한 내년은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MBC 라디오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이제 풍겼어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본인은 90% 정도만 차단이 되면은 연내 단계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재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감하죠.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공매도가 거의 주가 하락의 거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특정 외국인이 공매도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또 그리고 기간이 한 18%, 개인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하면 되는데 이 담보 비율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또 그리고 들고 있을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주 회사라든지 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와 셀트리온이 가장 이제 공매도의 어떤 이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증시 방향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20개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네. 우리 증시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 자체적인 어떤 신뢰도가 무너진 건데 거기에다가 공매도까지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특히 하락장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큰 피해로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날 또 이제 MBC 라디오에서 이복현 그 금감원장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좀 지연됐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반발 매수. 지금 시장의 대기 자금이 87조라 그래요. 그래서 예.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고치의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지금 증시에 유입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H벨 악재도 있고 또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금이 공매도 어떤 이제 재개 시기가 내년으로 이제 지연됐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자금들이 증시에 유입되고 또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어떤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저께는 큰 호재였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일 또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전일 한 오후 정도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그래서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 더 좀 반발 매수가 맞아요. 유입됐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또 그리고 이 시기가 지연됐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어떻게 앞으로 당분간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말까지 네. 공매도는 못 치게 돼 있죠. 추가로 네.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 있는 쪽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네. 6월 30일만 끝나면 내가 기존에 쌓아놓은 거에 더 때리겠다. 근데 지금 6월 말도 안 되고 내년 1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면 물론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지만 네. 기존에 공매도 쳐놓고 6월 말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세력들은요. 약간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우리 국내 증시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공매도 때문은 아닙니다만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하반기 때 이제 전망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죠. 예. 이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쇼커버를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예.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에 조금 이제 수급 네.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6월에 또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 뭐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공매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치를 떨어 하시지만 네.
공매도가 조금 이제 선기능도 분명히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해치 포지션을 잡는 또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악용되고 무차익 불법되고, 공매도라든지 네. 불법 공매도들이 자꾸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을 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사실 이제 이게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또 힘들었어요. 불만 네. 어린 이제 얘기들을 하셨고 저도 사실 뭐 온라인 방송이나 이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공매도 또 다시 재개되면은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6월 맞냐? 네, 더 안 좋아지는 네, 거 네,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한시적이나마 네. 일단 내년까지는 좀 이제 이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넝클님은 공매도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매도 금지해야 함. 제가 이 마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워낙 이 세력들이 교란을 치니까 네. 이 선물 교란 쳐서 이 프로그램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작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어제도 그랬어요. 예, 삼성전자. 맞습니다. 네, 막판에.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6월 재개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완비해야 공매도 재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내에는 일단 힘들고요. 기존에 쌓아놓던 공매도 세력들 6월 말만 기다렸을 텐데 이때는 추가 공매도 안 된다는 점 확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 일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어떤 일발 종목 준비했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AI에 최적화된 전력을 찾기 그 안에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한전산업이나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후속주 한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제 한전 계열사로 가져왔는데요. 한전 KPS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한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뭐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든지 또 한국전력이 원전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 많은 이제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사들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전 계열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설계를 국내에서 거의 독점으로 도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뭐 ESS, 또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또 이제 화력 발전과 이제 원자력 발전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리고 화력 발전에 사실상 이제 정비를 담당하는 좀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특히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뭐 국내 발전사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수력, 원자력이 가장 큰 주요 그렇겠죠. 고객사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팀 코리아로요. 또 이제 한국전력과 이제 한국수력 중간에 약간의 뭐 마찰도 있긴 했었지만은 한전과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제 팀 코리아로 원전 수주를 이제 같이 도맡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또 그리고 영국 그 원전 기업단이 방문해가지고 또 영국의 또 수주 기대감, 또 그리고 아랍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방한해서 또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국내 원전의 어떤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 KPS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원자력 정비 기술 센터를 설립해서요. 발전 설비의 운전에 반드시 유지 보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전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전 KPS의 실적도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도 좀 최근에 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엑스에너지사와도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한 기업이 또 이제 한전 KPS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 원전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산재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이번 주, 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뉴스케이 파워에 또 이제 원전 기자재를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규모가 거의 한 2조 정도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어떤 큰 상승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그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랍의 대통령 방한,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11차 정기본 발표되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정기본에서 만약에 원전 신규 건설과 또 소형 모듈 원자력
원자로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같이 원전의 어떤 투심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한 다음 주까지만 어떤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영국의 원전 기업단도 방안을 또 앞서서 그래서 원전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AI 어떤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이 지금 한 53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쪽에 지금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몰라도 다른 어떤 섹터와 좀 테마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도 한정 기술과 한정 KPS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한정 KPS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한국전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전산업, 한전 KPS, 맞습니다. 한전 KDN, 한전기술. 이게 잘 보면 다 역할이 있습니다. 뭐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운영은 한전산업이고요. 맞아요. 보수가 한전 한전 KPS. 이런 식으로 좀 나눠두고. 설계가 한정 기술. 네. 맞습니다. 한전 KDN, ICT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전력으로 그러니까 뭐 IT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게 어제 한번 시세들이 다 나가지고 이거 오늘도 또 약간 이런 그래서 일부러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변도세의 큰 종목보다.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추세 하락과 기간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전일 좀 웬만한 종목들이 막 20% 우진혜택 상한가 들어갔고 뭐 G2파워 한전사업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3% 올랐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떤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과 여기 직전 고점 부근 때 39,000원만 충분히 매물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또 강한 매수세, 또 추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37,600원을 좀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하면요. 장기 추세로 45,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겠고요. 손절 나이 때는 3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제 원전인데 투자자들이 어제 시세가 나버리니까 이 테마가 뭐 일주일짜리일까? 뭐 2주일짜리일까? 다음 달에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에서 그때까지 끌고 갈까? 아니면 이번 뭐 정기본에서 SMR 나오나 안 되나 이거 볼까? 이거 이럴 때가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이제 어떻게 끌고 가? 다른 때랑은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게 일단 가장 정점에는 지금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 AI 산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캐펙스, 소위 말해서 이제 AI가 이제 확산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랠리를 펼친 거고,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고 멀티모달의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어마어마하게 뭐 3년 안에 뭐 9배, 10배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수소, SOFC, 뭐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 공교롭게 이제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제 시장 분위기가 오늘까지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뭐 미국장에 이제 변화된 이슈가 뉴욕 없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는 어제의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역시 이 전력 수요와 관련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태양광, 원전, 수소 이런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오늘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원전 섹터 안에서만 보면 김조 매니저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6월 달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수주 이게 지금 50조 원 규모의 지금 ESS 이제 관련돼서 또 소형 SMR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지금 들어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추정컨대 뭐 한 1.5조에서 2조 원 정도 이제 지금 수주를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상 그동안에는 뭐 정부 정책이나 누가 방한한다 그러면 또 어디에 뭐 대규모 수주 이런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움직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됐고 특히 그게 SMR 쪽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규모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 안에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와 관련된 전력 수급의 대안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SMR은 친환경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봤을 때 이번에 원전은 이제 조금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전 SMR 쪽으로 아마 전기분에서 살짝만 언급만 해줘도 한 2주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요. 22일 일발이었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전구체 리튬 가격 조금만 올라줘도 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뭐 구리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이제 리튬이나 니켈 뭐 요런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원자재 가격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뚜렷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닌데 어제는 사실 뭐 에코앤드림이 뚜렷하게 뭐 개별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어제 장 후반의 움직임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네. 강하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에코앤드림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한 12% 정도 어저께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워낙 뭐 낮은 가격대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에코앤드림은 양극재 전구체 네.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또 말씀드리자마자 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뭐 계약 상대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유미코어 쪽에 이제 장기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국내 양극재 기업들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전구체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국산 전구체의 비중을 계속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에코앤드림이 훨씬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바닥을 이제 서서히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벌써 이게 18% 정도 이제 수익이 네. 났는데 뭐 아직까지 5만 원 정도까지 이제 더 상승률이 좀 남아 있다.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신규 매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앤드림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 전구체에 수사 리튬 이 두 개를 섞으면 이제 그게 양극재가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느끼는 포인트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관련주에 공매도 잔량이 엄청 쌓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6월 말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일단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그럼 2차 전지들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어제 약간 좀 장후반에 좀 뭔가 좀 이상한 맞아요. 느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뭐 어제 저희가 이제 개장 전에 네.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이제 반등은 뭐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한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 강하게 작전이었다.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막판에 이제 기관들이 또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배팅을 하면서 이제 들어올리니까 코스피가 살아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수가 아무리 반도체 올라도 제약바이오 올라도 아무리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도 지수가 반등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들 딱 들어올려 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에코프로 BM 쪽에 기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 철진 MC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쇼커버 수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워낙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런 이제 쇼커버가 계속 좀 유입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 이제 또 곧 또 하반기가 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전기차 업황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좀 저점에서 바텀 피칭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준호 매니저의 리뷰 또 들어갈 텐데요. 이거 세 개를 그냥 다 같이 할까요? 요즘에 지금 어디 학원 다니냐 제가 2주 전부터 좀 물어보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G2 파워, 네. 한전 산업 다 목표가 달성인가요? 이거 네. 참 하나씩 한전 산업은 어제 제가 맞습니다. 급등하는 거 보고 또 준호 매니저를 생각했어요. 서진이랑 이제 한전을 같이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일도 사실 ESS의 가장 대장 역할을 네. 하면서요. 장중에 한 15%, 15.81%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이 지금 연일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우리가 저장할지가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 ESS 관련된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거의 뭐 도드라지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너무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인적 분할 얘기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거래 정지 들어가니까 바로 인적 분할 철회하긴 했는데 오히려 뭐 최근에 딱 그 적재적소에 철회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전력원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서진 시스템에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일 좀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지금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37.8, 거의 한 40% 가까이
많이 좀 수익 중이다 보니까 네. 익절 라인대와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하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볼 텐데 결국에 다시 한번 이제 전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36,25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는 지난번에 제가 3만 원 안착 여부를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만 원을 익절가로 잡고 다시 한번 이번 달, 또 늦어도 한 다음 주 6월 초 안에 다시 한번 전일의 고점을 돌파 여부를 봤으면 좋겠고요. 한전산업도 이제 같이 이제 봐서 말씀드리면 어제 한전산업이 뭐 우진엔텍이 상한가 들어갔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28.74, 거의 29%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수익률이 한 37% 정도가 될 텐데 한전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KPS, 한전기술과 함께 한전 계열사인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은 뭐 1조에서 3조 정도가 되는데 한전산업은 시가총액이 어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움직였던 것도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한전산업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과 플러스로 ESS 관련해서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전산업도 이제 통합형 ESS를 납품하고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서 결국 한전산업이 전일의 원전 플러스 ESS의 어떤 사업이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에 통합형 ESS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삼성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구축 과정에서 기자재와 이제 반도체가 사실 탄소 배출의 어떤 주범으로 꼽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었는데 빠르게 지금 이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한전산업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와 같이 꾸준하게 통합형 ESS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협력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또 돌파하면서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했고 그래서. 또 욕구를 약간 들긴 했지만 결국 저는 한전 계열사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또 이번에 또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문해서 한전에 또 이제 원전을 또 돌아보겠다, 시찰하겠다고 했고 추가 또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체코. 본다고 했을 때 체코도 10월. 그렇고 또 이제 아랍의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거의 원전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네, 일단 익절 라인대를 한 9,700원에서 9,500원 정도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또 전일의 고점 돌파 여부를 보면서 12,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와 같이 하나 더 있어요. 예. G2 파워도 G2 있는데요. G2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결국에 또 ESS, 또 스마트 뭐, 그리드, 또 원전 원전. 섹터이기도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또 수배 전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어제 배전방. 퍼스트 솔라도 태양광 관련 10% 올랐죠. 또 그리고 또 볼륨 에너지도 올랐죠. 뭐 그래도 원전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다 보니까 G2 파워가 그래도 어제 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했고 어제도 장중에 좀 큰 시세가 분출됐는데 요 구간에서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원전에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고심하고 있는 분들은 G2 파워도 현재도 충분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민 매니저 리뷰를 해볼 텐데 영민 매니저는 오늘 테크인 그걸 리뷰를 할 텐데 그 전에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영민 매니저가 거의 작두탄 듯 정말 끌고 왔었고요. 그 힘겨운 그 동안에서도 뭐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했었으면은 한미 반도체의 그 스토리들을 아마 꾸준히 타고 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어제 시세로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오늘은 리뷰할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35.8% 13일 일발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SK 하이닉스가 50일 신고가, 한미 반도체가 이제 사상 최고가. 근데 이제 장 후반에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들어왔죠.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증권사에서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곧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하게 될 거다. 당연히 통과해야죠. 올해 하반기 안에 분명히 통과가 될 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공급 시기가 경쟁 기업들보다는 한참 이제 좀 늦어졌다라는 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가 또 한 2, 3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 당장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이제 3분기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이제 지위가 유지가 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렇게 이제 어떤 구도로 지금 그 반도체 업계의 이제 트렌드가 또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사 간의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해 드리면서 한미 반도체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IR 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막
확산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보다 또 삼성전자 쪽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막 이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제가 계속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보면 목표 주가 올라가게 될 거다. 오늘 SK 하이닉스 목표가 28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설 투자가 나올 거다. 그럼 증설 경쟁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그게 수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향 수주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분명히 좀 기대되고 되고. 테크윙도 거의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테크윙도 역시 이제 후공정 쪽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를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 계속 신고가가 유지되거나 혹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확인하고 증설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대규모 수주가 좀 이어지는 이 사이클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가 테크윙이다.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뭐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테크윙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사실 꼿꼿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 추세가 아주 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요번에 또 조정받았을 때 이제 저점 부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4만 원 자리가 이제 지지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네. 신고가 랠리가 좋아요. 나타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5만 원 정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네.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만약에 지금 4만 원 초반 자리가 한 2, 3일 정도 더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요 자리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5만 원까지 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테스트, 뭐 ISG, TSA, 리노공업도 있지만 네. 테크윙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라는 대로님이 한미 반도체 목표가 네. 영민 매니저가 생각하는 목표가 네. 좀 제시 부탁드려요. 한미 반도체 저는 요 구간에서 네. 일단은 무조건 20만 원 정도는 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예. 이제 실제로 지금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5조 원 정도 이제 시총이 좀 됐는데 20만 원 되면 이제 2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가총이.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적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PR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요걸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딱 그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이 수주가 이제 1분기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00몇십억 정도 이제 소규모 이제 수주였는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은 작년만 하더라도 전혀 수주를 기대 안 했던 쪽인데 올해 지금 HBM3E 엔비디아 이제 고객사로 선정이 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미 반도체가 올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만 최소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지금 수주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설비 능력을 봤을 때 한 5배 정도 되는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들 이제 추정을 해보시고 요 두 군데만 합쳐도 올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근데 OPM이 1분기 때 이제 한 38% 정도 나왔거든요. 40%, 네.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아마 마진이 40%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5천억, 6천억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40% 정도 이제 마진을 남기면 영업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과거를 좀 털고 혹시 삼성전자와 쪽과 납품에 대한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이제 실적까지를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결코 이제 비싸지 않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HBM 시장이 아무리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 하이닉스가 잘 나가든 삼성전자가 잘 나가든 마이크론이 잘 나가든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으로는 아무리 못 가도 한 20만 원 이상은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단에 2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질문은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도 거북이님, 이러한 시장에 상대적으로 기계적 매도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힘드네요. 전망은 어떨까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되니까 대성님이 또 최고 멋쟁이님 또 해서는 바이오주는 지금 원전주랑 태양광이 먼저 가니까 바이오주만 갈 때 그때 간다고 잠시 내려놓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수급이 확 가버렸잖아요, 절로. 네. 이거를 땡겨 와야 되는데 아스코도 있기는 한데. 맞아요. 오히려 아스코를 앞두는 시점에서 또 이제 HLB의 이온속 하한가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투심을 좀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이제 매수세와 또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증시에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어떤 이제 거래량으로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쏠려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를 들고 있다가 이제 원전이 올라가면은 수소를 싹 팔아버리고 원전으로 가고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면 제약을 팔아버리고 IT로 가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좋다 나쁘다 갈 것 안 것 이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중심 섹터와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쏠린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원전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섹터 전업종이 흔들렸던 부분이고 또 반도체 섹터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 일부 종목들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흔들렸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별의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고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수급 쏠림이 너무나 심한 시장이라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요. 증시에 그 87조 가까운 대기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한다.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많이 이제 점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내년 1월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의 또 이제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또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 FDA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 모멘텀이 훼손된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시장에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일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꼬임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고 특히 HAB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큰 흐름으로 전혀 모멘텀과 이제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다라면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꼬였다는 게 HLB가 두 번 연속 하한가를 맞아버리니까 뭐 55%, 60%가 떨어지니까요. 네. 싸 보이니까 바이오 들어가실 분은 또 이 HLB에 그렇죠, 가고 맞아요. 기존의 HLB 투자자들은 반등 나오니까 빠지면서 또 딴 데로 가고 이게 이 초대형주가 이렇게 50% 반토막이 나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바이오의 수급이 꽤 걸리죠. 한 뭐 우리 아스코 때까지는 수급 안정화가 일단 돼야 바이오 쪽에서도 좀 생기가 돌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일발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에이징랜드 막 이제 힘들다고 질문하신 분이 네,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제 그래도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가 딱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팹리스나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또 어찌 보면 이제 설계나 IP를 이제 가지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도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일단 가온칩스 차트 먼저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가온칩스가 왜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 시가총액 가장 먼저 이제 1조 원 넘어가가지고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었죠. 뭐 목표 주가가 15만 원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공공행진을 하다가 이게 3월 달에 딱 13만 원 문턱에서 이제 딱 걸려가지고 가온칩스도 보면 고점 대비 지금 40%나 급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차 상승 시세가 이제 나타났던 자리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진행이 좀 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장주가 이렇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특히나 1분기 때 실적도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유증하고 이래 버리니까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저께 좀 극적으로 이제 저점이 좀 잡히는 흐름들이 이제 좀 만들어졌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꼭 HBM 쪽만 보는 게 아니더라도 전체 이제 메모리 시장 자체가 업황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또 메모리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가격적으로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다. AD 테크놀로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까지는 대만의 이제 TSMC의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디자인 하우스. 전 세계에 이제 8개밖에 없었던 이제 VCA 중에 하나로 이제 어찌 보면 이름을 알렸는데 요게 이제 2019년부터는
삼성전자의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이제 팹리스 생태계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TSMC하고는 거래를 이제 단절시켰어요. 네. SAFE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팹리스 생태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설계 능력이나 뭐 이런 IP 능력 그리고 이제 턴키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국내 거의 탑티어 정도 수준. 임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DSP나 이제 VCA 통틀어서 최상위의 이제 선단 공정 이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가온 칩스에도 이제 뒤지지 않는 사실 이제 가온 칩스가 이제 2나노 공정 이 선단 공정에 일본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노 공정,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또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컨트롤러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 쪽에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 올해 이제 상반기 수주 하반기 때 이제 매출 인식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하반기 때쯤 되면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호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어제 종가 33,300원 정도 근처에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설계 쪽 가장 지금 소위 외면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닥 특히 또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설계 쪽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제가 고른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하시죠.